그래서 워렌 버핏이 존버만이 살 길이다. Only jumbo is life way라고 하시는데 저는 jumbo, the way to death라고 합니다. 죽는 길이죠. 존버는.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자, 손절을 언제 하고 손절을 언제 안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은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혼란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제가 이 811번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투자자 99%가 망한다라고 했고 여기서 99%가 손절을 안 해서 망한다라고 했는데 손절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 나라 투자자들을 보면요, 그냥 개별주 몇 개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은 퀀트 같은 경우로 주식 자산에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산 배분형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2번 3화를 섞어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MDD가 몇 %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냥 이번 영상에서는 20%라고 그냥 할게요. 이걸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MDD를 줄여야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 영상에 나오는 숫자를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이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0.1% 미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포트폴리오가 20% 이상 하락하면은 돌아버립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주식 종목 몇 개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여기가 대한민국의 대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한 개에서 세 개 종목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56.7%.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주식 투자자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400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700만 명 이상은 한 개에서 세 개 종목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6개 종목 이상이 29%니까 그 말은 5개 종목 이하가 70% 이상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한국 대다수예요. 자, 여기서는요,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지금 MDD 목표가 20%였잖아요. 자, 그러면은 총 자산 2% 언저리에서 손절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제가 주식을 사가지고 2% 떨어지면 손절하는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은 내가 자산이 1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총 자산 2%에서 손절한다는 거는 200만 원 잃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2천만 원어치 주식을 구매를 한 다음에 얘가 10% 하락하면은 손절하는 거. 자, 이러면 200만 원 손실이 나기 때문에 자산 2% 수준에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냐면은 누구나 10연패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다 개뻥입니다. 모든 개별주는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100%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주식은 예를 들면 90% 떨어져가지고 그 후에 영영 재기 불가하지 못하는 그런 주식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런 주식들이 한때 다 우량주이고 핫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 이랬는데, 그런데 삼성전자, 테슬라, 구글 어떤 주식이라도 80에서 100% 떨어지고 그 후에 재기 불가가 가능합니다. 네, 모든 주식들이 다 그래요. 여기서 제가 독침을 한번 날리겠습니다. 좋은 주식, 수익 나는 주식을 사면은 존버해도 된다라고 댓글에 남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이나 뭐 여기 DP급이라면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들은 가치 투자 구단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괜찮은 기업들을 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옛날에 엔론이나 리만 브라더스 샀던 사람들은 당신보다 주식을 못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기관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주식들을 실제로 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매우 훌륭한 기업을 찾았다고 쳐도 미래의 상황이 변하면은 1년 만에 이 기업은 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분명히 훌륭한 기업인데 1년 후에 보면은 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세상이고 주식시장입니다.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10개 종목을 굉장히 잘 골라가지고 8개 종목으로 50% 수익이 났다. 근데 2개 종목이 마이너스 90%가 났다. 그러면 총 수익은 얼마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0. 정답 마이너스 75%입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네, 우리가 뭐 아무리 훌륭하게 뭐 가치 투자를 해가지고 좋은 기업을 찾았다. 근데 워렌 버핏이나 DP나 할 수 있는데 너는 못해.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9단이고 당신은 잘 봐줘서 9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절대로 마이너스 90% 떨어질 일이 없을 거야.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독침 하나 더. 반등 후에 손절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손절하기 싫으니까 또 이렇게 신박하게 피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자칭 전문가들 중에서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할 때 그때 현금화 하세요라는 개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첫 번째 질문. 아니, 이게 떨어지면은 뭐 당연히 반등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에 샀어요. 그러니까 제 손절 목표가 원래 10%였습니다. 9,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9,000원에서 반등한다는 건 9,500원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9,500원 안 가고 8,500원, 8,000원으로 가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뭐 다음 반등을 기다려야 되나요? 그럼 8,000원에 뭐 8,500 반등하면 그때 현금화 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때도 반등이 안 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자, 두 번째, 오케이, 10,000원짜리 주식이 9,000원 갔다가 9,500원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very good. 자, 근데 그러면은 진짜 거기서 팔 거예요? 아니잖아요. 9,500원까지 갔으니까 10,000원까지 갈 거야. 헤헤 라고 해가지고 꼭 또 여기서 손절을 또 안 한다니까.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손절하기로 한 그 타임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 가격보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파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반등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9,000원인데 나 다음 반등에 팔아야지. 안 왔어. 8,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반등이 살짝 와가지고 8,500원까지 갔어요. 아니야, 나 9,500원에 팔기로 했어. 하니까 6,000원까지 슉 내려갑니다. 그럼 반등이 왔어요. 7,000원까지. 그때 팔 수 있어요? 못 팔잖아요. 하면서 7,000원에서 또 4,000원 가고 5,000원까지 반등하고 3,000원 가고 4,000원 반등하고 1,000원 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반등이라는 게 안 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반등이 올 가능성은 냉정하게 보면 50대 50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반등 후 팔기가 마이너스 90%의 원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따고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이제 10% 떨어지면 손절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해버려. 그게 가장 간단합니다. 그리고 얘가 또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뭐 어때? 다음 주식으로 벌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퀀트 등으로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1개부터 3개, 5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그런 분들을 봤죠. 한국이 대다수. 자, 퀀트 등으로 분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20개, 30개 종목을 산다 하더라도, 전부 다 주식만 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도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봤자 개별주 퀀트 전략도 MDD가 보통 50에서 6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손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MDD가 20%면은 포트폴리오 전체가 20% 떨어질 때 손절하면 되는가? 아니면 뭐 개별주를 선무절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20%는 일단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속 손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억짜리 포트폴리오가 8천이 됐네. 손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리밸런싱 기간까지 기다려가지고 그때 다시 8초 만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또 20%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연속 손절을 하면은 우리는 20% 잃는 게 아니라 뭐 30%, 40%, 50%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일반 소형주 퀀트 전략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과거에는 한 분기뿐만이 아니라 두 번기 연속으로 손절이 필요했던 경우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분기 연속으로 깨지는 거는 아직은 없었는데 그것도 최악의 순간엔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그거를 뭘 의미를 하는가? 내가 MDD가 20%면은 세 번 연속 손절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7% 라인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0.93 곱하기 0.93 곱하기 0.93이 0.8이거든요. 3연패를 해도 이제 MDD가 20%가 가능할 정도로 이제 손절을 해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한 7% 수준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뭐 진짜 1억의 포트폴리오가 9,300만 원 떨어지면은 전체 포트폴리오를 날려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거기 있는 개별주들이 뭐 10%씩 떨어지면은 걔를부터 먼저 손절을 하고 또 다른 애들도 10% 이상 하락하면은 걔를도 손절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가 9,300만 원에 도달을 했어. 네, 9300이죠. sorry, 공이 하나 빠졌네 여기. 9300. 네, 그 이하로 가면 다 손절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아니 전부하면 복리 30% 이상 먹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댓글로 많이 남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개별주 퀀트 전략을 하면은 이게 물론 MDD 50% 60% 세게 때려 맞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와가지고 복리 30% 이상 먹는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말은 맞기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개별주가 아니라
그 퀀트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그 거기 있는 전체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 80% 얻어맞은 다음에 재기 불가하는 그런 사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없는데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 아무리 일시적이라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을 못 버티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래도 나 10년 기다리면 복리 30% 먹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나 본전만 가면 무조건 팔 거야. 그럼 투자 절대로 안 할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1억이 일시적으로 5천만 원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5천에서 팔고, 그냥 XXX 욕하면서 투자를 그만두시든지, 아니면 정말 전보해가지고 1억이 5천 갔다가 다시 1억 되면은 다 팔아버리고 욕하면서 투자를 안 하게 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일시적인 고통도 버틸 능력이 없습니다. 꼭 여기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 억대 이상 자산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아니요. 가능하지 못합니다. 네, 이거는 과잉 확신 편향이에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워렌 버핏이 존버만 있어 할 길이다. Only 존버 is life way라고 하시는데, 저는 존버, the way to death라고 합니다. 죽는 길이죠, 존버는. 자, 자산 배분, 정적 자산 배분, 동적 자산 배분. 네, 거인의 포트폴리오에 주로 나오는 전략들이죠. 또는 정적 자산 배분, 그러니까 올레더 같은 거를 하고 거기 올레더에서 주식 비중을 펀트로 돌리는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이 책에서 주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손절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런 전략들이 MDD가 원래 20% 미만이거든요. 그래, 제가 이 책을 쓸 때 고민을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초보 책인데 초보들은 제가 손절 이렇게 해도 어차피 손절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절이 필요 없는 포트폴리오를 만든 겁니다. 가끔 리밸런싱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포트폴리오는 손절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어차피 못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나오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들은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개별주가 아니라 자산군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주식은 이제 퀀트 포트폴리오로 채워져 있고, 그다음에 뭐 채권이나 금 같은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2022년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주식, 채권, 그리고 실물 자산 셋 다 좀 비실거리는 거는 2022년 특수한 상황이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절대로 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본주의 망해버리거든요. 네, 자본주의가 망하면은 카오스입니다. 3차 세계대전보다 더 끔찍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모든 자산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동적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요,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은 알아서 손절하고 안전자산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손절이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얘가 직접 해주니까요, 기계적으로. 근데 가끔 올레더 같은 정적 자산 배분에 이제 예를 들면 내가 MDD 20%도 너무 많다. 나는 10% 정도에서 이제 자산 MDD를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손절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레더 같은 경우도 올해 뭐 거의 20% 손실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정적 자산 배분인데 내 MDD는 나 20% 못 참아. 나 10%로 어떻게 하고 싶어 하면은 이것도 중간에 손절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동적 자산 배분은 그 전략 시스템상 알아서 손절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자, 4번 혼합 투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동적 자산 배분 얼마, 개별주 퀀트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주식 비중이 좀 큽니다. 정적 자산 배분은 뭐 보통 30%, 35% 넣게 되어 있는데 이 비중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포트폴리오 MDD가 얼마인가? 손절이 없을 경우에는 동적 자산 배분이 10%, 개별주 퀀트가 60%. 자, 그러면은 이게 평균이 35%인데 여기서 0.75 정도를 곱합니다. 왜냐면은 이 두 개가 지금 상관성이 적잖아요. 상관성이 적기 때문에 이제 MDD가 좀 줄어드는 건 맞아요. 제 경험상 이 정도 곱하면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MDD가 26%로 나옵니다. 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게 너무 높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또 심지어 2, 3분기 연속으로 얻어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이제 리스크가 큽니다. 이렇게는 투자 못 하겠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20% 손절 라인을 도입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 계산으로는 포트폴리오 MDD가 이 정도 나오거든요. 11% 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15% 평균이 15%잖아요. 10과 20의 평균이 25%인데 여기서 제가 0.75를 곱한 겁니다. 예, 또는 이제 개별주 퀀트도 10% 손절 라인을 갖다 넣은 경우에는 이제 이 평균이 10%인데 이제 분산 투자 효과로 포트폴리오 MD가 7.5%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손절을 도입해 가지고 우리가 잃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때는 개별주 퀀트 포트폴리오에 손절 라인을 도입을 한 겁니다. 자, 그렇죠.
요약을 하면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MD가 제일 중요하고요. 절대로 20%를 안 넘는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주나 주식 비중이 100%다. 그러니까 여기 정보를 몰빵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손절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은 20%를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식 비중이 정적 자산 배분 이상, 그 30에 35% 이상 넘어가면은 여기에도 손절이 필요합니다. 종적 자산 배분만 할 경우에는, 그래서 자산 배분 쪽만 하거나 아니면은 정적 자산 배분에서 주식 비중을 컨트롤 돌리거나, 이 경우에는 손절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동적 자산 배분은 알아서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은 그걸 다 팔고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니까요. 자, 이 영상도 상당히 재밌었는데, 이제 다음 영상은요, 강왕국의 손절설, 그리고 10월 말부터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 그 투자 시나리오, 이런 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네, 이 영상, 굉장히 유익했죠. 네, 동일하시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싫어는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